KF-21은 공군 단독 전력으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군과 지상군이 함께 움직이는 복합 작전 환경에서 핵심 임무를 수행하는 전력입니다. 현대전장은 하나의 군종이 독립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기보다는 여러 전력이 동시에 연계되어 움직이는 구조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에서 중요한 것은 각 전력이 맡은 역할을 명확하게 나누고 동시에 정보를 공유하며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KF-21은 공중에서 상황을 넓게 파악하고 필요한 순간에 타격이나 지원 임무로 전환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중에서 확보된 정보는 단순한 참고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전체 작전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공군 전력의 가치가 더욱 강조됩니다. 해군과 연계된 작전에서는 해상 목표 탐지와 위협 차단이 중요한 임무로 작용합니다. KF-21은 해상에서 접근하는 위험 요소를 조기에 확인하고 필요시 대함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해군 전력과 협력해 해상 작전 구역의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공중에서 확보된 정보가 해군 전력에 전달될 경우 대응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단일 전력보다 훨씬 높은 효율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해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중 전력의 존재는 작전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지상군과의 협력에서는 근접 항공 지원과 공중 엄호 임무가 중요합니다. KF-21은 지상군의 이동 경로를 보호하고 위협 요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상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공중에서 위협을 차단하는 역할은 전체 작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지상군과 공군 간의 협력이 정교하게 이루어질수록 전투 효율은 크게 향상됩니다. 실시간 정보 공유와 신속한 의사결정이 결합될 경우 작전 흐름은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상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필요한 순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될 경우 지상군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복합 작전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역할 분담입니다. 모든 전력이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기보다는 각자의 강점을 살려 역할을 나누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KF-21은 공중에서의 기동성과 빠른 대응 능력을 활용해 핵심 타격과 위협 제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전력은 방어와 지원 역할을 맡으며 전체 작전이 균형 있게 진행됩니다. 이런 구조가 유지될수록 작전 성공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각 전력이 맡은 임무가 명확할수록 불필요한 중복이 줄어들고 자원 활용 효율도 함께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도심과 산악 지역에서의 작전은 복합 작전 환경에서 더욱 어려운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건물과 지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탐지와 기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환경에서 KF-21은 짧은 노출과 빠른 기동을 기반으로 생존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도심에서는 건물을 활용한 은폐와 기습 접근이 중요하며 산악 지역에서는 능선과 계곡을 활용한 저고도 기동이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전술은 조종사의 숙련도와 기체 성능이 동시에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다양한 지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이러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해외 사례에서는 복합 작전에서 협력이 부족해 효율이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공군과 지상군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타격 시점이 지연되거나 해상 작전에서 공중 지원이 늦어져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전력 간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일 전력의 성능이 아니라 전체 운용 구조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이 확인된 부분입니다. 특히 정보 전달이 지연될 경우 작전 전체의 흐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양한 연합 훈련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줄여왔습니다. F-15K과 F-16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복합 작전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습니다. 이 경험은 KF-21 운용에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 환경에 맞춘 훈련이 반복될수록 전술 완성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축적된 경험과 국산 전투기 개발 역량이 결합되면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KF-21의 전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격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복합 작전 환경에서는 한 번의 임무 수행보다 반복적인 출격이 작전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정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가 전체 전력의 지속성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비, 인력, 기지 운영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특히 단기간 집중 작전뿐 아니라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일정한 출격률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수록 전력 운용의 안정성은 크게 향상됩니다. 정비 효율은 출격률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KF-21은 정비 접근성을 고려한 구조로 설계되어 주요 부위 점검과 교체가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임무 종료 이후 다음 출격까지의 시간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정비 절차가 체계적으로 운영될수록 불필요한 지연이 줄어들고 더 많은 기체가 동시에 운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작업을 표준화할 경우 작업 속도와 정확성이 함께 향상됩니다. 여기에 더해 정비 단계 간 연결을 효율적으로 구성할 경우 작업 간 대기 시간이 줄어들고 전체 준비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인력 운용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숙련된 정비 인력과 조종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연속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다양한 기종을 운용하며 인력 운용 효율을 높여왔습니다. 이 경험은 KF-21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팀 단위의 협력이 강화될수록 출격 준비 시간은 더욱 단축됩니다. 동시에 교대 근무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경우 장시간 작전에서도 안정적인 출격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질수록 작업 효율이 높아지고 인력 피로 누적을 줄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도심과 산악 환경에서의 작전은 출격률 유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기체 손상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정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KF-21은 빠른 진입과 이탈을 통해 노출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기체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운용에서 정비 부담을 줄이고 출격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작전 방식 자체가 기체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전술과 운용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환경에 맞는 전술을 선택할수록 불필요한 손상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전체 전력 유지 비용과 시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운용 사례에서는 정비 복잡성과 부품 수급 문제로 출격률이 낮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전력은 고성능 기체를 보유하고도 실제 운용 가능 비율이 낮아 작전 효율이 떨어졌습니다. 정비 시간이 길어지거나 부품 공급이 지연되면서 전력 공백이 발생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는 전투기 성능만으로는 전력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장기간 작전에서 이러한 문제가 누적될 경우 전력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이미 F-15K과 F-16을 통해 높은 출격률을 유지해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훈련과 실제 운용을 통해 효율적인 절차가 축적되었습니다. 이 경험이 KF-21에 적용될 경우 안정적인 출격률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국내 기술과 운용 경험이 결합되면서 전력 유지 능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적 과정은 단기간에 완성되기 어려운 영역이지만 지속적인 운용을 통해 점진적으로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KF-21은 복합 작전 환경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안정적인 출격률을 유지할 수 있는 전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공군, 해군, 지상군이 함께 움직이는 구조 속에서 KF-21의 역할은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반복적인 임무 수행 능력은 전력 전체의 효율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안정적인 출격률은 단순한 운용 지표가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전력 지속성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며 KF-21은 그 기반을 점차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KF-21 보람의 조종사 스텝업 로드맵은 초급, 중급, 숙련 단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초급 과정에서 확보한 기초 비행 능력은 중급 단계에서 전술 운용 역량으로 발전하고 숙련 단계에서는 통합 작전 수행 능력으로 정교하게 완성됩니다. 각 단계에는 명확한 평가 항목과 통과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단순 비행 시간 누적으로는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상황 인식 정확도, 위협 판단 속도, 무장 운용 절차 준수율, 편대 협동 능력이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조종사 개인의 기량 향상과 동시에 전력 전체의 질적 상승을 목표로 합니다. 단계 간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어 숙련 축적이 끊기지 않습니다. KF-21 조종석은 직관적 정보 배열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형 화면 기반 통합 표시 장치, 임무 상황 요약창, 경고 음성 안내 기능이 조종사의 인지 부담을 줄여줍니다. 교육 과정에서는 이러한 구성에 완전히 익숙해지도록 반복 숙달이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화면을 읽는 훈련이 아니라 정보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빠르게 추출하는 훈련이 병행됩니다. 숙련 단계로 갈수록 복수 위협 환경 대응 훈련이 강화됩니다. 가상 적기와의 교전, 전자 교란 상황 속 표적 식별, 장거리 탐지 후 협동 교전 절차가 실제 전장 조건을 가정해 반복됩니다. 편대 간 정보 공유와 역할 분담 능력도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단일 임무 완수 능력을 확대해 복합 전장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한 과정입니다. 해외 일부 전투기 운용 사례에서는 유지 비용 상승과 교육 장비 확보 문제로 훈련 가용 시간이 감소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초기 운용 단계에서 부품 수급 지연과 정비 일정 조정으로 가용률이 일시적으로 낮아졌고 그 영향이 조종사 비행 시간 배정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비행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숙련도 유지에 부담이 발생하며 추가 훈련 비용이 뒤따릅니다. 이러한 사례는 교육 체계와 정비 기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KF-21은 국내 정비 인프라와 부품 공급 구조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교육 일정과 정비 계획이 동일한 관리 체계 안에서 조율되기 때문에 훈련 가용 시간 확보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운용 자료와 정비 데이터가 통합 관리되어 있어 개선 사항 반영 속도도 빠릅니다. 교관 양성 체계 역시 스텝업 로드맵의 핵심 축입니다. 숙련 단계에 도달한 조종사는 엄격한 평가를 거쳐 교관 후보로 선발됩니다. 교관은 단순 조작 기술 전달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전술적 사고 구조, 상황 판단 기준, 교전 규칙 적용 방식을 전수합니다. 훈련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는 교관단을 통해 분석되고 교육 자료로 재정리됩니다. 실전 운용 경험이 축적될수록 커리큘럼은 점진적으로 보완됩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교육의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높입니다. 기체 개발 자료와 운용 결과가 동일한 체계 안에서 관리된다는 점은 교육 품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KF-21 조종사 교육 로드맵은 기술 역량과 인적 자산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교하게 구축되고 있습니다. 기체 개발, 정비 준비, 교육 과정 설계가 하나의 흐름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뚜렷한 강점입니다. 수명주 기비용 추정 모델은 전투기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KF-21 보람에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운용 정비 개량 비용을 포괄하는 비용 예측 구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료 소모량 정비 인력 투입 시간 예비 부품 교체 주기 성능 개량 일정 소프트웨어 갱신 비용까지 장기 비용 산정에 반영됩니다. 단순 획득 예산이 아닌 30년 이상 운용을 전제로 한 총비용 구조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계산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분석은 총사업비 관리 차원을 실질 운용 안정성 관리 단계로 끌어올립니다. 비용 예측 정밀도가 높을수록 예산 변동 위험은 낮아지고 중장기 전력 계획 수립이 수월해집니다. 이는 단순 재무 관리가 아니라 국가 안보 자산의 지속 가능성을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 비용 관리에는 변수 통제가 중요합니다. 해외 도입 장비 비중이 높을 경우 환율 변동, 국제 정세 변화, 수출 승인 절차 같은 외부 요인이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KF-21은 국내 중심 공급망과 정비 체계를 기반으로 이러한 변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핵심 구성품의 국산화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기술 자료 접근 권한을 확보함으로써 비용 통제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운용 데이터와 정비 이력이 국내에서 축적되기 때문에 장기 비용 추정 정확도도 지속적으로 개선됩니다. 데이터 기반 비용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은 향후 개량 사업이나 추가 생산 결정 시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해외 전투기 사업에서는 초기 도입 비용이 경쟁력 있게 보였지만 장기 운용 단계에서 부담이 증가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복수국가 공동 개발 구조 속에서 부품 가격 조정과 정비 계약 조건 변경이 반복되면서 일부 운용국의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공동 개발은 기술 협력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비용 통제 권한이 분산될 경우 예측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유지 비용 변동은 곧 비행 시간 축소와 훈련 일정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투기 전력은 가용 시간 확보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용 안정성은 곧 전력 안정성과 직결됩니다. KF-21은 비용 산정 구조를 국내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장기 운용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와 개량 시 호환성 관리 역시 수명주기 비용과 밀접하게 연결된 요소입니다. 전투기는 수십 년 동안 운용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기술 발전에 맞춘 성능 향상이 필수적으로 뒤따릅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구성품과 신규 장비 간 연동 문제가 발생하면 추가 시험 비용과 일정 조정이 필요해집니다. KF-21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방형 구조 개념을 반영했습니다. 항전 장비 교체 레이더 성능 향상 무장 확대 적용 시 데이터 연동 규격을 명확히 정의해 충돌 가능성을 줄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구성 요소 간 인터페이스를 표준화해 향후 장비 추가 시 부담을 최소화하는 접근입니다. 이는 단기 성능 향상뿐 아니라 장기 개량 비용 절감에도 기여합니다. 해외 사례에서는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기존 소프트웨어 구조와 신규 장비 간 통합 문제가 발생해 일정이 지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험 기간이 연장되면서 운용 공백이 생기고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이 보고되었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분야일수록 초기 설계 단계에서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개량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KF-21은 개발 초기부터 단계적 성능 향상을 전제로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운용 중 수집되는 데이터를 분석해 개선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일괄 개량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는 접근입니다. 정비주기 최적화 예비 부품 공급망 설계 중정비 기반 구축 수명주기 비용 관리 개량 호환성 확보는 서로 분리된 과제가 아닙니다. 정비 데이터는 비용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공급망 안정성은 가용률 유지로 이어지며 호환성 설계는 향후 개량 비용을 낮춥니다. 이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전투기 전력은 장기적으로 안정됩니다. KF-21은 기체 개발과 동시에 이러한 후속 관리 요소를 함께 준비해 왔습니다. 기술적 완성도와 운영 효율을 병행해 설계하는 접근은 선진 전력 운용 국가들이 추구해온 방향과 일치합니다. KF-21 보라매의 전력 완성도는 비행 성능 수치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실제 전장에서 의미를 갖는 지표는 안정적인 가용률이며 이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정비주기 최적화와 예측 정비 적용 여부입니다. 정비주기 설계는 과거의 단순 시간 기준 점검 방식에서 발전해 비행 데이터와 구성품 상태 정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정밀 관리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KF-21은 비행 중 수집되는 각종 센서 데이터와 장비 작동 이력을 기반으로 부품 상태를 분석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식별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진동, 온도, 압력, 전력 사용량 같은 세부 지표가 누적 관리되며 정비 판단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분해 정비를 줄이고 필요한 시점에 집중 정비를 수행하도록 돕습니다. 결과적으로 가동률을 높이면서도 정비 인력 운용과 비용 부담을 균형 있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예측 정비 개념은 고장 발생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 요소를 사전에 감지해 조치하는 예방 중심 관리에 목적을 둡니다. 엔진 진동 수치 변화, 유압, 압력 편차, 전자장비 발열 패턴, 전력 개통 미세 이상 같은 지표를 장기적으로 축적하면 고장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국내에서 통합 관리되며 운용부대와 정비부서가 동일한 정보 기반을 공유합니다. 정보 접근 권한과 분석 체계가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 결정 속도가 빠르고 개선 조치 반영도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실제 시험 단계에서도 반복 비행 데이터를 활용해 특정 구성품 교체 주기를 세밀하게 조정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계획 정비와 상태 기반 정비가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된 점은 안정적 운용의 핵심 요소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장기적으로 수명주기 비용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해외 전투기 운용 사례에서는 초기 정비 체계 미정립으로 가용률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F-35 라이트닝2는 초기에 글로벌 정비 정보 관리 구조가 충분히 안정화되지 못해 부품 대기 시간이 길어졌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일부 운용국은 예비 부품 확보 지연으로 훈련 일정 조정이 불가피했으며 정비 정보 접근 권한 문제도 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첨단 장비일수록 정비 정보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실전 가용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KF-21은 개발 단계부터 정비 데이터를 국내에서 직접 관리하는 구조를 반영했습니다. 데이터 접근성과 수정 권한이 확보되어 있어 운용 중 발견된 개선 사항을 빠르게 반영할 수 있으며 정비 절차 개정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성은 전력 유지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예비 부품 특히 LRU 공급망 설계는 가용률 유지의 또 다른 핵심 축입니다. 핵심 장비를 신속히 교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설계를 적용하면 현장 정비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KF-21은 주요 전자장비와 항전 구성품을 교환 단위 중심으로 설계해 신속 교체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정비 인력이 복잡한 분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교환 후 점검만으로 재가동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국내 협력업체 네트워크를 통해 다층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핵심 부품에 대해서는 복수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정 부품이 단일 업체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위험도를 분산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안전 재고 기준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국제 정세 변화나 물류 차질 발생 시에도 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공급망 안정성이 곧 전력 안정성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큽니다. 중정비 즉 MRO 시설 구축 전략도 장기 운용 관점에서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체 수명 연장과 성능 유지에는 전문 설비와 숙련 인력이 필수적입니다. KF-21은 국내 항공 산업 기반을 활용해 단계적 중정비 역량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주도의 정비 역량과 민간 항공 정비 기업의 기술력을 연계하는 모델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는 전문성 확보와 비용 효율을 동시에 추구하는 접근입니다. 국내에서 중정비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면 기체 해외 이동에 따른 시간 손실과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 일부 기종은 정비 시설이 국외에 집중되어 있어 일정 조율과 비용 부담이 발생했습니다. 국내 중심 MRO 체계 구축은 이러한 제약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전투기 개발과 동시에 정비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점은 장기 운용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절제된 시선으로 보더라도 우리 항공방산 역량이 구조적 완성도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